28페이지 우리 예산입니다. 재무행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우리 인사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사람이 들어와서 채용, 개발, 유지 관리인데 요게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세입이고 돈이 나가는 거니까 세출이죠. 요게 이제 위에는 인사 과정이라고 하면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는 것은 무슨 과정이다? 예산 과정이고, 자, 우리 인사 과정이 제대로 되기 위한 기반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이거는 무슨 기반? 인사 기반, 뭐 제반 요소다, 뭐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 기반, 예산 제도, 뭐 제반 요소.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뭐 예를 들면 뭐뭐가 하기 위한 성인지 예산 제도에 필요한 요소와 쟁점을 써보시오. 이렇게 보면 이거는 군종적 기원 다. 쟁점은 성인지 예산 제도에서 여러분들이 개념되고 있는 거. 뭐가 기억나요? 양평정기의 예산서는 뭐고 결산서는 뭐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떤 사업을 성인지 예산 제도로 적용할 거냐, 그것을 심의만 할 거냐, 구속력을 줄 거냐, 집행에서는 어떻게 감시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필요한 요소, 뭐 성공 요인,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답안지 쓰실 때 편하려면 어떻게 해요? 넓게죠. 넓게. 그래서 우리가 분종접기원 기억나죠? 분종접기원. 인사도 똑같죠. 여기는 이제 인사는 무슨 분류? 공직 분류. 여기는 무슨 분류? 예산의 분류. 공무원의 종류면 무슨 종류? 예산의 종류. 자, 인사의 접근법이면 예산의 접근법. 여기는 역사, 철학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기구 또는 기관, 예산의 원칙, 저기는 인사의 원칙. 행정학에서는 이거는 뭐 정해져 있잖아요. 뭐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효율과 민주인데 각 파트마다 이제 쓰는 용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조직 효율, 조직 민주. 보통 조직 민주를 뭐라 그래요? 조직 인간주의라고 그러고, 인사행정에서는 이걸 QWL이라고 했죠. 노사공정 번역이라고 있으면, 그리고 예산에서는 또 이름이 확 다르죠. 무슨 민주주의? 재정민주라는 표현을 쓰죠. 됐습니다. 효율성. 예산. 나머지 내용은 똑같아요. 공부하신 분들은 효율을 하면 무조건 뭐? 기배. 기술 효율과 배분 효율. 기술 효율에 쓸 수 있는 키워드가 뭡니까? 비용 전략, 낭비 제거, 최적의 기획, 투입 요소의 결합, EVM 이런 것들이 기억나야 되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요거보다는 요게 더 좋죠. 국가공무원법에는 인사행정의 원칙이 없는데 국가재정법 제16조에는 뭐가 있어요? 재정 운영의 원칙이 있죠. 그거 써주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선거도 체크한 됐습니다. 오케이 됐고, 여기는 이제 편심직결이다. 오히려 이게 편하지 않습니까? 이거랑 모든 책에 똑같죠. 왜요? 헌법에 저렇게 나눠놨으니까. 근데 인사 과정은 어떤 분은 그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체계로 나누는데, 유인봉 교수님은 선계유 평보 이렇게 해서 유인봉 선생님은 5단계로 나누거든요. 어떤 책에는 7단계 망나뉩. 요거는 조금 어떤 걸 배우면 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쓸 수 있지만, 예산은 100% 뭐다? 편심직결이죠. 헌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갑시다. 그래서 예산론의 가장 기본적 책이 뭐라고요? 최소한이 뭐? 편심직결, 분종적 기원.
그래서 38페이지 보면 편심, 직결, 분종, 접기원이라고 세로로 주르륵 보면 되어 있죠. 요거 다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좋은 예산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써라. 그럼 뭐 예산의 기반 과제와 무슨 과제? 예산 과정에서의 과제에서 그냥 주르르르르 이렇게 다 써버리면 됩니다. 자, 다시. 그래서 이제 원칙 위에 써도 되고 아래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빠졌겠는데 이게 환경이. 자, 여기는 무슨 환경? 예산이니까 예산 환경 또는 무슨 환경? 재정 환경. 인사에서는 인사 환경. 조직에서는 조직 환경. 행정학 전체에서는 무슨 환경? 행정 환경. 내용 다 똑같잖아요. 정세민지 포다의 저조 모양인데 여기는 인사행정에서는 무조건 뭘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근로세대의 다양화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절대 그런 거 쓸 필요 없죠. 돈 쓰는 거니까. 여기는 오히려 저조 모양을 쓰고 남북 경협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 풀어볼까요? 다시 재정 환경 변화에 따라서 바람직한 예산 과정과 예산 기반을 연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잘 되고 못 되고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무슨 원칙? 재정 운영의 원칙 또는 예산 운영의 원칙에 효율과 민주인데 우리는 뭐 성건투체평 16조에 성건투체평으로 보겠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38페이지 메뉴에 자, 저저고양 통일 대비 남경협 자,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저출산보다는 여기는 이제 뭐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를 엄청 많이 써야 되죠. 특히 뭐요? 저성장 예산을 통해서 경제 성장 촉진 장려하기 때문에 3년 성장률이 3% 이하고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얘기. 양극화는 뭐 진위계수와 5분위수 꼭 씁니다. 아시겠죠? 재정분권, 중앙집권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남북 통일을 대비해야 됩니다. 자, 재정 효율 밑줄 여기는 알렌식을 쓰면 좋지만 뭐 기억하기 싫은 분들 그냥 뭐 기술 효율의 배분 효율의 기백 기술 효율이 제고된다는 것은 늘 똑같이 뭐야? 최적의 투입 요소 계략, 비용 전략, 낭비 제거, 체계적 기획, EVM. 배분 효율은 수요와 공급의 일치죠. 그러니까 과잉 공급이나 과소 공급이 없는 상태. 예를 들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데 하겠다. 재정 건전성. 흑자나 적자라는 것은 뭡니까? 무슨 효율이 없는 거죠? 배분 효율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굳이 따지면 국민 생각함 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겠고. 자, 재정 민주는 대의민주는 국회, 또 채자 빠졌네. 국회 재정통제, 참여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국참, 국청, 국소 기억나죠? 주참, 주청, 주소는 다 있죠? 국참 있습니까? 있죠? 국청은 있습니까? 있죠? 국민 소송은 없다. 국민 참여 예산제도 답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과정은 등대 수용이 돼야 되고 그것의 실질적인 담보를 위해서는 무슨 소송제도? 국민 소송제도. 등대속 수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결정돼도 관료들이 그걸 집행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낭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국민소송까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특이하죠. 다시 기배는 다 똑같죠. 어떤 과목이든 기배는 다 똑같죠. 효율성 상위. 근데 조직 인사에서는 항상 뭐요? 인사에서의 민주성이라는 것은 근로자들의 QWL 또는 조직인간주의, 노사 공정번역이고 재무에서는 한심 직결 중에서 두 과정이 누구의 과정이에요? 국회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국회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정민주라는 것은 대리체제를 전제하는 반전민주에서는 국회 통제, 최근에 민주화나 또는 주민참여, 국민참여가 확대됨으로써 직접민주적 요소로서 흔히 시험에 냈던 시민민주주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시고 39페이지 국가재정법, 그래서 표건투 채평입니다. 이것도 대한민국에서 한번 나왔죠. 근데 지금 노기는 시험에
그냥 06년에 제정된 국가재정법인데 08년 대학모의사에서 진짜 무식하고 밑도 끝도 없는 문제. 근데 그때는 낼만 했죠. 뭐가 나왔어요? 국가재정법 써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 제도가 이때 시행됐으니까 국가재정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놀만하죠. 제도가 시행됐으니까. 지금은 2019년이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타이밍을 놓쳤는데, 그래서 요거는 그때 당시에 제가 효헌투 채평,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나 싶었는데 딱 채점표 받아보니까 요 표 그대로 가 있어요. 국가재정법의 주요 내용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그 다음 건전성, 투명성, 국민 참여 최소. 그 중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제가 그 안에 내용을 그냥 대충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다 우리가 볼 거니까 5장만 기억하자 그랬죠. 5장 건전성. 우리 동네에 파는 맛있는 잡채, 구포채, 추임, 감, 조달, 좋다. 외워야 됩니다. 꼭 두문자기법 실수 안 하도록 만들어놨거든요. 채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채무예요. 다시 채무. 국가 채무, 보정 채무, 국가 채무 관리 계획. 추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추가경정밖에 없고 예산에서 잉은 예산에서 임자가 들어가는 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세제, 잉여금. 감은 이게 국세감면 한도적입니다. 요게 좀 어렵죠. 감자가 잘 안 들어오거든요. 이거 빼고 좀. 재원 조달. 건전성. 다 해버리면 이것도 지금 특례입법이잖아요. 그럼 우리 그냥 답을 미리 사전 사후로 정해놓고, 특례입법은 제가 뭐라 했죠? 수업 시간에 목차 대충 정하고 간다 그랬죠. 사전적으로는 준칙을 명확하게 하고 사후적으로는 채무를 빨리 갚아야 되겠죠. 뻔한 거 아닙니까? 건전하다는 말은 흑자 아니면 적자를 방지하는 데, 흑자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흑자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돈 남은 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돈이 적자가 문제니까 사전에 아예 빚이 안 생기도록 막는 게 좋겠죠. 사후적으로 빚이 생겼으면 어찌됐든 간에 빨리 갚는 게 좋은 거죠. 다시 외워야 돼. 다시 건전성은 뭐라고요?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을 하시오. 그럼 앞에 다른 거 필요 없고 어떻게요? 사전, 사후. 사전적으로는 준칙을 정립해서 철저하게 막는 것. 사후적인 것은 있는 채무를 받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그래서 다시 건전성에 대한 얘기가 놓으면 사전, 사후로 잡아주고 기본적 방향하고 구체적 방향이 있으니까, 기본적 방향에서는 이런 거 다 쓰면 여기 있죠. 이거 쭉 쓰면 되죠. 이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게 이 두 개죠. 그죠? 재정 리더십, 기관. 인사에서는 OPM이지만 여기는 OMP라고 그러죠. 예산 문화. 보통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런 문화, 리더십 같은 것들은 기본적 방향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하면 50점 정도는 무난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쪽 효건투 입구 밑에 자 건전성만 별표해 주시고, 건전성 국가재정법 제1 장 5장에는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1번 국가 채무 국채 보채 아시겠죠? 국보채. 자 추경의 추경은 편성 사유, 세경여금은 사용 순서. 이것만 하면 돼요. 그죠? 세경여금을 국가 채무 공적 자금 상환이나 국가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했다. 국세 감면 한도제 0.05. 여기까지 기억할 필요 없고 그냥 국세 감면 한도제가 시행되고 있다. 재정 부담을 수반할 법률 제정할 때는 재원 조달 방안을 그죠? 첨부하고 있다. 이 빼고죠. 빼고 수입 지출 변경 빼고죠. 국보채 추인감 좋다. 국보채 추인감 좋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나가 보시면 여기 지금 요거 해주고
재정 운영의 원칙이죠. 재정 운영의 원칙. 국가 재정의 원칙은 뭐라고요? 학문적으로는 뭐라고 그냥 이거 16조 기억하기 싫으면 뭐 그냥 재정 효율과 재정 민주로 기억하면 되는데 이거는 법의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기억해주면 좋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면 이제 서론을 쓸 때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돼요. 서론에 뭐 예를 들면 성진 재정사업 가르쳐가 그럼 예를 들면 좀 정하면 되죠. 포용적 복지국가 16조 요게 핵심이다.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통해서 재정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소 중에서 이것이 포용적 복지국가 핵심이고 이 원칙을 구현하는 핵심 제도가 그냥 무조건 시험놓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안에서는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류와 종류인데 요거는 저만 암기하는 암기법인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뭐 쟁점이 되는 예산의 종류를 써라 이렇게 놓을 수 있으니까 특히 추남세자 비통부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우리 예산의 종류에서 논의하는 예산의 종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이죠. 자, 추경은 성립 시기에 따른 예산의 종류죠. 그 다음에 나누력, 평균, 이른바 성인지 예산제도, 조세, 지출, P가 영어로 P니까 예산에서 B자가 들어가는 게 하나 있죠. BT 뭐냐, 뭐 BTL이냐, 뭐 이런 거 있죠. B. 이거는 BTO, BTL은 무슨 예산에 대한 최근 버전이죠? 자본 예산에 대한 최근 버전이고, 요 세 개는 딱 보면 아시겠죠? 자, 제가 예산에서 채는 뭐라고 그랬어요? 채무니까 됐습니다. 통합재정이죠? 됐습니다. 부채, 채무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강의하면서 저도 가끔씩 예산의 종류에서 논점이 되는 걸 빼먹으니까 그냥 제가 만들어놨어요. 그냥 이렇게 쭉, 그죠? 하나의 특기를 가진 추남세자가 비통부채, 대충 1특기 추남세자 비통부채. 요 중에 논점은 추가경경 예산, 조세 지출 됐습니다. 추경 비할까요? 요거를 보시고 A 중인 아시겠죠? PS, DS 얘기니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모든 얘기를 하려면 1특기라는 기본적인 재정 운영의 기본 가장 기초 개념을 봐야 되겠습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조직론에서 공복집 안 써주고 조직 얘기하는 건 정말 진짜 안 뽑는 찐밥인 거 아실 거예요. 민사행정에서 일반행정, 일반직, 국장직 이런 것들 얘기 안 하고는 답안에 쓸 수 없는 것처럼 재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죠? 돈.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장. 자, 국가가 사용하는 통장은 크게 종류가 몇 개다? 3개다.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인데, 자, 논점은 특별 회계나 기금이 오겠죠. 특히 기금이 최근의 논점인데, 자, 기금만 기억합시다. 이걸 쓸 때는 어차피 이걸 비교해 줄 수밖에 없으니까. 오프 버젯 출자, 기금은 예산이다 아니다? 예산이 아니다. 다시 기금은 예산이 아닙니다. 원래는 기금이 여러분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2001년에 기금이 시험을 본 게 상당히 정확한 시험 문제죠. 완벽하죠. 왜냐하면 기금은 2001년 전까지 국회와의 심의 의결을 안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기금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2001년부터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는 모든 기금이 국회의 심의 의결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기금과 예산의 차이가 불명확해지니까 최근에는 기금의 예산과의 차이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쭉 내려보면 바로 3분의 1. 자, 매년 몇 분의 몇? 3분의 1. 몇 년마다? 3이니까 기억하기 편하죠? 3이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다시 요거 여기서 이 두 가지가 차이가 나죠. 일반에게 특별에게는 그냥 뭐 일반적 지출 사자구 사업 자금 구분해요. 특별한 통장을 둘 수 있다는 거고 그냥 기억 안 해도 돼요. 하여튼 그냥 뭐 그냥 우리나라 공무원은 여러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이 있죠. 경력직은 다시 일반직하고 특정직이 있고 특수경력직에서는 정무직하고 별정직이 있죠. 그냥 이거는 테이크 포 그란트 그냥 당연하듯이 받아주면 돼요. 그냥 선생님 왜 일반에 나도 몰라 그냥 그죠? 그냥 공무원의 종류를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그냥 수험생은 마음 편하게 그냥 국가가 쓰는 통장이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 3개가 있는데 2개는 같은 듯 좀 다르지만 세 번째 거 뭐? 기금은 완전히 달라. 다시 뭐라고요? 기금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중요하죠. 바로 30% 20%의 자율 변경이 가능하다. 다시 뭐라고요? 30% 20%의 자율 변경 33. 일반에게나 특별에게는 매년 3분의 1 이상의 운영 실태 평가를 안 해요. 그리고 매년 3년마다 전치 여부 평가 안 한다고요. 뭐만 한다고요? 기금만 한다. 기금. 이 두 개를 왜 기억해요? 기금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규율을 적용 안 받으면 편심 직결을 다 받아버리면 예산하고 뭐가 차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기억해 주면서 넘어가시고 성립 시기. 자, 그래서 예산 과정론부터 공부하면 좋긴 한데 자 갑시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이거든요. 30일 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이 안 잡히니까 그냥 제가 강의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읽지 않는데 절대 답안제 9월 2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여전히 90일 전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국가재정법에는 며칠 전? 120일 전이라고. 그러니까 요거 1차 헌법할 때 연도는 기억하시죠? 연도 하시잖아요. 근데 다시 자 요때 제출되는 예산을 당초 예산, 본 예산이라고 그래요. 요때 심의위원회 확정돼야 되죠. 그죠? 요때 확정돼야 되는데 요때 네. 바꾸는 예산을 수정 예산이라고 그러고 자 여기 1월 1일이 우리나라 회계연도 개시 시점이죠. 요때 예산이 성립하지 않으면 무슨 예산을 해요? 전년도에 뭐해서 준예산다. 준예산인데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요것만 막 주구장창 헌법 54조인가 56조 빼빠지게 외웠는데 요거는 지금 입장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준예산을 한 번도 편성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제에서는 여소야대가 우리나라는 또 사실 알다시피 여소야대가 일반적이죠. 예산이 성립하지 않을 수가 가능성이 엄청 많거든요. 내각 책임제에서는 다수당에서 총리가 나오니까 예산이 성립하지 않을 일이 거의 없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빈번하게 이게 좀 미국은 잠정 예산을 하는데 우리나라 1공화국 때는 가예산을 했는데 지금은 준예산입니다. 요 논점인데 넘어갑시다. 요거보다는 더 다시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예산의 종류를 뭘로 봐요? 시기별로 보는 거예요. 시기별로. 처음에 제출된 예산, 당초 예산, 본 예산. 제출 후 의결 전에 바꾸면 수정 예산. 자, 예산이 성립하지 않으면 무슨 예산? 준 예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이미 1월 1일 날 성립된 것을 변경한다. 여러분들 행정법에서 경정처분하죠. 경정처분이 그때 판례가 뭐 기본적 사실관계 통일성인가? 아닌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경정처분. 경정. 우리나라에서 안 쓰는 일본식 표현이에요. 지금. 경정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 변경처분이라고 하는 게 더 맞죠. 사실.
그래서 추가 무슨 예산? 경정 예산.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은 성립된 예산을 변경시키는 거. 다시 성립된 예산을 변경시키는 거. 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논점이죠. 지금 현재 거의 매년 습관적으로 추경을 편성함으로써 표건투 채평. 그냥 만약에 여러분 추경이 나오면 요즘 논점이 건전성이니까 재정 건전성의 주범이 뭐다? 추가 경정 예산이다.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쉬운 내용이고. 그래서 최근의 변화가 바로 이거죠. 요것만 기억해야 돼요. 사유 제한이니까 횟수 제한이나 금액 제한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으니까. 됐어요. 요 사유를 조금 외워야 됩니다. 사유 제한이 있습니다. 됐어요. 추경 갑시다. 추가 경정 예산. 위에 본예산, 수정예산, 준예산은 그냥 개념만 잡으시고 추가 경정 예산 요 정도는 외우시겠죠. 특징 성립 이후 이 중요하죠. 다시 뭐라고요? 성립된 예산을 변경시키는 것이고 단일성 원칙의 예외도 예산을 하나 더 짜는 거니까 그죠? 단일성 원칙이나 한정성 원칙의 예외도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는 아니죠. 추경도 사전 의결을 다 거칩니다. 아시겠죠? 추경도 여러분 본예산, 예비심사, 종합심사 다 해요. 됐죠? 자, 자생의 끊고 다시 자생 끊고 이게 추경의 편성 사유가 3개인데 대규모 자연재해, 전쟁이 발생했을 때 자생의 침실에 가서 누웠는데 자려고 북협 변화가 발생했다. 됐죠? 자, 갑시다. 자연재해, 전쟁, 왜 제가 이렇게 가로로 묶어놨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별도의 요건이고, 자, 대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예시조항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경제협력 등의 대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이 법령상 지출 의무가 발생할 경우 뭘 편성할 수 있다?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3번 편성 절차는 본예산 심의 절차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편성 별도로 집행되지 않는다. 이거 자, 여러분 집어봐요.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본예산과 비교해 봅시다. 본예산과 비교했을 때 추경안 요 중에 뭐가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본예산은 여러분 우리 예산에 편성 사유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예산에 편성 사유 제한이 없잖아요. 근데 추경안 무슨 제한이 있어요? 사유 제한이 있죠. 이게 특히 중요해요. 자, 국회 심의위원들 봤죠? 여기도 봤죠? 집행은 별도로 해요? 같이 해요? 같이 하니까 같이 해서 받으니까 그러니까 본예산과 비교했을 때 뭐만 다르다고요? 편성 사유만 달라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아세요? 모든 예산은 다 뭐라고요? 현심직결이라는 틀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유가 엄청 중요하고 만약에 여러분 추경을 좀 나쁘게 써줄 나쁜 뉘앙스로 나왔으면 우리가 금액 사유에 대한 엄격한 심사 얘기를 하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는 금액 제한 같은 것도 괜찮죠. 총량 규율로 재정 준칙 관점에서 우리 금액 제한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루너리질 때 어디밖에 없어요. 편성 사유가 편성 단계에서 이거밖에 제한이 없는 거죠. 어차피 국회 심의의결 안 받으면 심의의결 받자고 하면 되는데 심의의결 받죠? 집행도 다 같이 하니까 결산도 다 하거든요. 결국은 사유 제한 맞는데 사유에 대한 심사 기준을 또는 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엄격하게 두거나 이거보다는 좋죠. 금액. 예를 들면 그래서 국세 가면 한도제라든지 예비비. 옛날에 여러분 예비비가 필요 상당액이었거든요. 옛날에는 국가 유상금이죠. 국가 유상금을 그냥 대충 필요한 만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 회계의 몇 프로? 1% 이내로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재정 규율이죠. 재정 준칙이니까. 그래서 추경도 일반 회계의. 근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다시
추경이 최근에 막 방만하고 나쁜 지평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밑에 봅시다. 방향. 재정 효율 측면에서는 사전에 엄격한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방만하고 적자를 초래하는 죄송합니다. 사후적으로는 설명 의무화는 추경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 장치나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영구식 설명이고요. 사후적으로는 추경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선거 관리를 하자라는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 재정민주 측면에서는 국회의 통제 강화, 국민 참여의 강화, 투명성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추경이 요즘 관점에서는 한 번쯤은 노릴만 하죠. 자.